네, 김민아 캐스터 주말 중에 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 주시죠.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은 유럽 증시였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14%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0.43%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4% 하락하면서 이렇게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번에 유로존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그중에서 독일의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발표된 독일의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2.5% 줄어들었습니다. 이 0.1% 감소를 점쳤던 로이터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이 독일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번에 경제지표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우려감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율도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이번에 별도로 발표가 됐던 유로존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는 1년 전에 비해서 2.9% 올랐습니다. 이 CPI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망치였던 3% 상승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또 직전 달인 11월에 CPI 상승률은 2.4%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12월에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낙폭을 줄이게 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따라서 12월의 수치만 봤을 때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직전 달인 11월과 비교했을 때는 다시 한번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유럽 증시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르츠방크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이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인 것은 아니라면서 22가 시장의 전망보다 훨씬 적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12월 부문의 신규 고용이 전문가 예상치 범위를 크게 웃돌게 되면서 견조한 고용 시장을 나타냈고요. 이 부분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일축시키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2%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2.24% 오른 73.81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홍해 물류 위협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미국의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일주일 동안 중동 순방을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 중동 리스크가 더 커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를 비롯해서 브렌트유라든지 두바이유까지 일제히 1%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 가격 확인해 보시죠. 금 가격은 소폭 밀려나면서 이렇게 보합권 수준을 나타냈고요. 2,049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은 가격과 백금 가격도 0.5%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잠시 오디오가 고르지 못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더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산타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들 랠리하는 모습을 펼쳤는데요. 새해가 밝고 나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이 낮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궁금한데요. 한 주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예, 새해 첫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1% 안팎의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
주간 기준으로는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9주 연속의 랠리를 끝냈는데요. 12월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인 점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개시 시점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으로 이어지며 미국 국채금리의 큰 폭의 반등으로 이어진 것이 시장의 상승을 저지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내 비농업 부분 고용은 21만 6천 명이 증가해 예상치였던 17만 명을 큰 폭으로 상회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상승해 예상치였던 0.3%로 떨어졌으며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1%로 예상치였던 3.9%로 떨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소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0.6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52.5를 하회한 점이 고용 강세 분위기를 일부 상쇄시켰다는 분석인 가운데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은 고용지표 발표 직후 53.2%까지 밀렸지만 곧바로 67%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업종별로는 건설, 금융, 유틸리티, 에너지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부동산, 기초소재, 필수소비재, 방산, 헬스케어가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올라 4.042%의 거래를 마쳤고 달러 인덱스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미 벤처캐피탈 협회와 시장조사업체 피치북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벤처캐피탈 자본 모집 규모가 670억 달러에 그쳐 2022년 1,730억 달러에 비해 60% 급감하면서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고 지난해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 모집 규모 역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치북 측은 지난해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40% 넘게 급등하는 등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벤처 캐피털들 역시 추가 투자의 부담을 느끼면서 스타트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전망이라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자 연기금, 보험사, 대학 기금 등 파트너들이 발을 빼면서 벤처 캐피탈 자금 모집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증시의 상승 속에서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의 IPO가 지지부진한 탓에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 부담이 높아진 것도 투자 위축을 가져왔다면서 지난해 스타트업의 IPO 규모는 뉴욕 증시 경우 615억 달러에 그쳐 지난 2021년 7,970억 달러에 10분의 1에도 못 미쳤으며 유럽에서도 스타트업 IPO는 120억 유로를 미치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 내 매파적 인사로 분류되는 달라스 연방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재개해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로건 총재는 2024년 전미 경제 학회를 통해 충분히 긴축적인 금융 여건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회복돼 연준이 이런 진전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의 금융 여건 완화를 고려할 때 아직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졌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균형을 되찾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한적인 금융 여건은 수요를 공급에 맞추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며 충분히 제한적인 금융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켰다는 소식입니다. 737 맥스 9은 전 세계에 215대가 취역한 모델로 보잉의 베스트셀러인 737 맥스 8을 기반으로 동체를 확대해 좌석수를 늘린 것으로 FAA의 이번 지시로 당장 약 171대가 운항 중단이 되며 FAA는 기체 점검에 대당 약
4에서 8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알래스카 항공의 737 맥스 9 항공기가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출발해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로 향하던 도중 날개 뒤쪽에 영구적으로 봉쇄한 출입구가 날아가면서 공항에 비상 착륙한 뒤 나온 조치로 사고 뒤 알래스카 항공은 자사의 맥스9 항공기 65대 전부를 운항을 중단했으며 미국 3위 항공사이며 미국에서 맥스9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역시 운항 중단을 발표했으며 유나이티드 소속 맥스9 항공기는 약 80대를 점검을 이유로 운항 중단했습니다. 한편 항공 데이터 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737 맥스9 기종은 모두 215대에 이르며 미국 영공에 들어서는 항공기 또한 미국 항공사 소속 737 맥스9 기종은 FAA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약 171대가 이번 운항 중단에 조처를 받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준비제도의 11월 미국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약 93억 달러이며 이어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 헬렌 오브 트로이 LTD, 에컬레이드 잉크, 그리고 커머셜 메탈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상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차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코스피는 0.35% 하락한 2,578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9% 오른 878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0.46%가량 하락했는데요. 전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장중 내내 낙폭을 더욱더 키우는 그러한 지수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이탈이 됐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5,7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를 하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6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5,98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1%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이쪽 이 코스닥의 주도주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 1%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3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AI 관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 AI주들이 다시 한번 급반등해줬습니다. 특히 강세를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군들도 여러 나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0% 올랐고요. 5,46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이스트소프트도 29.95% 상승했고요. BI매트릭스가 24.76%, 캡스톤 파트너스가 24.06%, 이노룰스가 21.66%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픈 AI가 GPT 스토어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에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한 건데요. 오픈 AI GPT 스토어가 빠르면 1월 둘째 주에 출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픈 AI는 지난 4일 내부 공지를 밝혔는데 다음 주에 GPT 스토어가 공개가 된다면서 여기에 GPT를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용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다음 주는 이제 이번 주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요 외신들도 GPT 스토어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지난 5일 일제히 보도하면서 이 GPT 스토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이 GPT 스토어 같은 경우 AI판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용자들이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인 이 GPT를 기반으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고요. 그중에서 특히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출시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휴면 AI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까지도 이렇게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한농화성이 6.21%, 레몬이 5.75%,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5.52%, 동화기업이 3.33%, CIS가 2.07% 상승해주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미국 증시에서 호재 소식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전고체 배터리 개발업체인 퀀텀스케이프의 주가가 지난 5일 43% 넘게 폭등했습니다. 무려 43.09%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이 퀀텀스케이프는 폭스바겐 그룹 배터리 자회사인 파워코의 전고체 배터리 테스트 결과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이 파워코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퀀텀스케이프의 무극 전고체 배터리 샘플에 대해 1000회가량 충방전을 진행을 했고요. 이 테스트 완료 후에도 배터리의 노화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가 않고 여전히 기존 용량의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고체 배터리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한 가지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삼성 SDI와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시장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